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중력. 여러분들 중력 뭘로 알고 있어요? 중력. 중력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력하고 거의 같은 말이 이제 뭐냐면 만유인력이야. 너네 만유인력이 뭔지 알아? 만자가 무슨 만자 같아? 1만 만자일걸 아마? 그래서 모든 물체가 그치? 가지고 있는 끌어당기는 힘이야.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질량을 가지면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 그걸 뉴턴이 발견한 거예요. 뉴턴의 운동법칙. 그래서 우리는 저걸 만유인력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한자를 잘 몰라서 한자로는 못 쓰겠는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어떤 행성이 잡아당기는 힘, 우리 그걸 갖다 중력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이제 지구의 중력도 있고, 달의 중력도 있고, 뭐 토성의 중력도 있고, 태양의 중력도 있고,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그걸 더 미시세계까지 들어가면 전자나 원자나 뭐 소립자들이 끌어당기는 것도 사실은 중력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우주 전체에 최초에 있었던 힘이 중력이라고 그랬죠. 그 주인공이 누구였어? 기억나지? 무슨 입자? 힉스 입자. 너네가 이제 배워서 이해를 하는 거야. 힉스 입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런 기본 입자들한테 질량을 주고 자기는 빛으로 소멸됐다 그랬지. 노벨상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힉스 입자 덕분에 각각의 물질, 그 원자, 소립자들이 질량을 가지게 되고 걔네들이 서로 끌어당기게 되다 보니까 소립자들이 뭉쳐서 UUD, UDD 해가지고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뭉쳐서 원자핵이 되고 원자핵하고 이제 전자는 이건 중력이 아니야. 이거는 양성자의 플러스하고 전자 마이너스가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겨가지고 중성 원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이런 원자들이 뭉쳐가지고 화학결합을 통해서 뭐가 된 거야? 분자가 되고 물질이 된 거야. 그 물질들은 이제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걸로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몸인 거야.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물리에서 다루는 이 만유인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한다고 우리 학생들이.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공통적으로 물리 그러면 어려워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조금 풀어가지고 역사부터 살짝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너네가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되니까. 뉴턴이 나왔죠? 뉴턴 역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 3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 하면서 이제 만유인력, 중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얘기도 할 거야. 자, 그럼 먼저 뉴턴의 운동법칙.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뉴턴은 중력, 만유인력 이런 걸 얘기한 사람이야. 그래서 뉴턴 역학이라 그래. 고전 역학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자, 태양을 주변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지. 그거는 태양하고 지구하고 서로 끌어당겨가지고 그걸 못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돌고 있다. 자, 우리 달하고 지구하고 관계는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고 달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이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 보면은 거의 뭐 삼각관계야. 서로 간에 역학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를 빙글빙글 서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분히 뉴턴 역학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 고전 역학이에요.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역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가 적용이 되죠?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에서는 이제 뉴턴 역학하고 조금 달라. 질량이 크면 중력이 세져요. 중력이 세지면 여기 블랙홀 얘기 들어봤지? 중력이 너무 세잖아. 그래서 블랙홀은 별이라 그랬잖아? 근데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 질량이 너무 세니까 빛까지도 빨려 들어가게 해갖고 우리가 관측이 안 되는 거야. 검은 구멍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도 걔는 별이야. 너무 질량이 커서 빛이 빨려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뉴턴은 이렇게 설명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공간의 왜곡이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봤니? 그래서 뭐 쉬운 예로 스펀지 위에다가 볼링공을 올려놓는 거예요. 당구공을 올려놨다고 상상해봐. 그럼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움푹 파이지. 그죠? 당구공은 가벼우니까 질량이 크지 않으니까 조금 파이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볼링공을 태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볼링공 주변에 움푹 파인 부분에 당구공이 들어가서 거기를 빙글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뉴턴처럼 서로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중력이 크면 그 주변이
공간이 늘어져가지고 왜곡이 되는 거야. 그 왜곡된 공간 안에 당구공이 들어가갖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론이 다른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중력, 만유인력에 대한 뉴턴력학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있어요. 가장 물리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법칙을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고 물리를 배웠는데 뉴턴의 운동법칙을 설명 못한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힘과 운동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힘이라는 게 꼭 나와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관성의 법칙.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오늘 이 세 개를 아주 간략하게 통합과학 수준 정도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확장하면 이제 물리학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물리학하고 통합과학을 좀 섞어가지고 그래도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야.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 물리책에 보면 1단원의 모든 제목이 다 힘과 운동으로 나와 있어. 힘을 주면 모양이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동 상태가 변해. 그런데 모양 찌그러지고 이런 거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야, 주먹으로 힘을 줬는데 선생님 얼굴이 일그러지잖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 힘을 줬는데 얼굴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일그러지는 건 이거 계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대학 과정이야. 그래서 힘을 주면 모양이 변해. 이거는 근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안 따져. 힘을 줬더니 어떻게 돼? 선생님 얼굴이 일로 움직이지. 운동 상태가 변하지. 힘을 주면 물체가 이동한다. 그걸 우리는 운동 상태라 그래. 그래서 제목이 힘을 주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그래서 힘과 운동이 제목이 된 거야. 그래서 이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가 뉴턴의 운동 법칙의 핵심이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힘 그러면 F라고 하죠. Force. 중학교 때도 이 식은 너무나 많이 봤을 거야. F는 ma.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래서 질량의 단위가 니네 킬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얘는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알아두세요. F는 ma. 그래서 이거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한 단위로 뉴턴이 되죠. 이렇게 된다. 우린 이걸 뭐라 그랬죠? 유도량 이렇게 얘기를 했지. 유도량이라고 얘기를 했죠. F는 ma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 a가 가속도가 뭔지 알아야 돼.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많이 쓰거든. 델타 t. 델타는 변화량이란 뜻이야.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야. 지금이 1초에서 시작했어? 3초야? 그러면 3에서 1을 빼니까 2초인 거야. 이게 변화량인 거야. 그리고 속도 변화량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A는 델타 T분의 V-V0. V는 나중 속도고요. V0는 처음 속도야.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델타 V라고 써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유용하게 쓰려면 V-V0로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 둘, F는 ma, 그 다음에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v-v0. 이 가속도의 정의를 굳이 쓰자면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량이다. 니네가 아직 미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미분 얘기인데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량. 그러니까 시간이 분모로 내려가야지. 뭐뭐에 대한, 그죠? 분모분의 속도 변화량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힘과 운동에서 힘을 가지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관성이 나와요. 관성이란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야. 참고로 알아두세요. 영어로 moment of inertia라 그래. 이제 너네 영어 학원도 다니지? 가서 영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moment of inertia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번역해달라 그래 봐. 아마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래요? 고유명사로 알고 있는 선생님 아니면 이거 번역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프린키피아라는 뉴턴의 논문에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는 표현이 나와. 그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이걸 가져와서 번역을 관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죠. 관성. 그 이제 우리 이걸 풀어야 돼. 어떻게 푼다? 자, 관성의 법칙. 앞으로 여러분들은 관성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F가 0이다. 니네 F에다 이렇게 화살표 붙이는 건 방향이 있다는 뜻이야. 나중에 벡터라고 배워요. 오늘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F는 0일 때. F는 0일 때야. 무조건 앞으로 관성이 나오잖아요. 아, F는 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F는 0. 약간 수학 증명하는 느낌이야.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따라오세요. 자, F는 0이야.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F는 MA라 그랬지. 그럼 봐봐. F는 우리는 MA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0이래요. 이게 관성이래. 그러면 어떤 물체의 질량이 0일 수는 없잖아. 그죠? 질량은 무조건 갖고 있으니까. 그럼 뭐가 0이라는 얘기야? A가 0이라는 얘기야.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가속도 오늘 금방 배웠잖아. 가속도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가속도가 델타 T분의 V-V0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근데 이게 0이래. 이게 관성의 법칙이래요. A가 0인 거. 그러면 니네 수학적으로 분모가 0일 수는 없잖아. 분모가 0인 건 정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뭐가 0인 거야? 이 분자가 0인 거죠. 분자가 0인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V하고 V0가 이게 0인 거야. 이게 0인 거야.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여기서 어떻게 돼? V하고 V0가 둘 다 0이거나 V하고 V0가 둘 다 0이 아닌데 같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0인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정지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속도가 똑같은 거지. 그럼 얘를 우리 뭐라고?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배운 거예요. 등속, 직선. 이렇게 된다. 됐어요? 자, 관성은 자, 어떻게 돼요? F가 0인 거야. 알짜힘이 0인 거야.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알짜힘이라고 할게. 운동을 하게 하는 알짜힘이 0일 때 우린 이걸 갖다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증명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F가 0인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정지는 근데 힘과 운동에서 뭐 의미가 없잖아. 정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속 직선 운동을 따졌던 거고 중딩 때, 중학교 때 이것만 배운 거야. 그래서 우리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니? 시간 t에 대해서 속력이 일정한 이런 내용이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분이라 그러죠. 이 면적을 구하면 이게 이동거리였어.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에 대해서 이동거리를 그리면 이게 일정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거 배웠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거 배우는데 이거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계산할 때, 속력을 계산할 때 수도 없이 했죠. 시간분의 거리. 수학 시간에도 이게 나오지. 이거는 어디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에서만 성립한다. 그러니까 언제 성립하는 거야? F가 0일 때 성립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F가 0일 때 성립하는 거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야. 관성의 법칙. 그래서 이걸 갖다가 누가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갈릴레이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갈릴레이는 정말 선생님이 뭐 과학사를 조금 알긴 아는데 갈릴레이 니네도 알고 있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이는 비운의 과학자야. 근데 갈릴레이가 비운의 과학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중세 말기쯤에 이제 중세는 로마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신이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야. 신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었어. 근데 갈릴레이가 계속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갈릴레이 막 지동설을 주장하는 거야.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해갖고 지동.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변화가 그렇게 가는 거야. 지동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동설을 믿으면 자기네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신을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단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책자들이 나오면 금서로 지정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야. 근데 갈릴레이 문제점은 아닌데 갈릴레이의 특징이 뭐였냐면 다른 과학자들은 같이 지동설을 주장해도 온갖 수식이나 막 어려운 수학식 같은 걸 써가지고 책을 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봐도 이게 모르겠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동설을 아무리
지동서에 맞겠지라고 해도 그런 책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경도 안 쓴 거야. 근데 유독 갈릴레이는 너무 쉽게 풀어낸 거야. 그럼 일반인들이 그냥 읽어도 다 이해가 되게끔 너무 쉽게 풀어서 지동서를 풀어놓으니까 타겟이 된 거죠. 그래서 유독 갈릴레이한테만 괴롭힌 거야. 그래서 갈릴레이가 죽고 나서 350년 만에, 선생님이 알기로는 1992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으로 갈릴레이한테 사과를 했어요. 아마 이탈리아에 가면, 선생님 이탈리아를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은데 거기 갈릴레이 공항도 있어. 그만큼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갈릴레이가. 근데 그 당시 살았던 당시에는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그죠? 너무 쉽게. 그러니까 과학을 그렇게 일반인들한테 쉽게 설명해주고 그런 과학자가 어딨어. 근데 그때 당시에 교황청에서 그것 때문에 그냥 맨날 가둬놓고 가택연금시키고 뭐 책 내면은 무조건 금서로 지정해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가족들까지 다 괴롭히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랬는데 뉴턴이, 갈릴레이가 딱 죽고 1년 후에 응애 하고 태어난 게 뉴턴이야.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돼. 뉴턴이 천재거든. 태어나서 자기가 이제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관측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도서관 가서 찾아보니까 20몇 년 전에 26살에 이게 이제 데뷔를 했거든. 25년, 26년 전에 갈릴레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를. 근데 갈릴레이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에 다 금서로 지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갈릴레이한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 관심을 가진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왕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갈릴레이 거 갔다가 총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딱 내린 게 뉴턴의 운동법칙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뉴턴도 똑똑한 사람이지만 뉴턴은 지금으로 치면 약간 저작권 비슷한 그런 거에 걸릴 것 같아. 갈릴레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다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제 무슨 실험을 하냐면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 그래. 이 사고가 accident, 사고 친 그 사고가 아니고 근데 한자는 잘 못 쓰는데 이거야. 사고. 생각사, 생각고. 그러니까 생각한 실험이야.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갈릴레이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갈릴레이 죽고 나서 뉴턴이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레일이 있어. 이런 레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레일이 있는데 여기에 쇠구슬을 여기다 갖다가 M이라는 질량을 가진 쇠구슬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굴러 떨어뜨리는 거야. 그랬더니 뭐 지금은 이제 다 알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뭐 이런 거 이제 한다 그러면 얘가 같은 높이 올라가더라는 거야. 얘가 여기가 펼쳐놨더니 같은 높이로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평평하게 펼쳐봤어. 그랬더니 얘가 한도 끝도 없이 등속 직선 운동으로 가더라는 거야. 이렇게 가게 된 거야. 이게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입니다. 단, 왜 사고 실험을 했을까? 왜 사고 실험을 했을까요? 여기에 마찰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F는 0인 조건이잖아.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한 거잖아. F가 0일 때야. 근데 실제로 니네 마찰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물질이 존재하는 한은 마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한테 마찰력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안경이 코에 걸려있지 않아요. 선생님 머리카락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을 것이고 선생님이 지금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선생님 옷을 입고 있잖아. 옷 입혀놓으면 옷이 스르륵 벗겨져 버려. 왜 그래? 그럼 단추 채우면 되죠. 야, 단추가 뭐야? 단추구멍에 단추가 이렇게 걸려있는 마찰력이잖아. 이 마찰력이 없으면 그냥 걸리지가 않는다니까. 신발의 운동화 끈도 낼 수가 없어. 그냥 풀어져 버려. 의자에 앉지도 못해요. 니네 앉으려고 하면 마찰력이 없으면 그냥 미끄덩. 신발 신고 딱 발을 띄면 신발이 후루덩 벗겨져 버려. 그러니까 이 마찰력이 없는 공간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걸
관성이다. 그러니까 관성이란 이름을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하는 게 뉴턴이 그 이름 하나 지은 거야. 그렇지, 이건 이미 있던 실험입니다. 갈릴레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종합한 게 뉴턴의 운동법칙이야. 그 1법칙을 이렇게 종합했어요. 1법칙을 이렇게 종합했다. 이게 바로 뉴턴의 1법칙, 관성의 법칙. 여러분들은 관성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F가 0이다. 앞으로 이제 혹시라도 물리 하다 보면 니네 이제 이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이제 관성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성 좌표계가 나오고 뭐 관성 모멘트, 뭐 관성이란 말이 그 다음에 관성 질량 뭐 이런 것도 나오죠. 물리를 하다 보면 관성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이런 거 해당됐을 때 니네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다? 무조건 F는 0이야. 그러면 좀 더 뭐 해결이 빨리 됩니다. 관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다? F는 0. 그래서 뉴턴의 1법칙은 뭐라고요? F는 0이야. F는 0이면 두 가지 조건이야. 운동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야. 뭐요? 정지 또는 운동. 그래서 니네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가면은 그런 거 나와요. 영희는 맨날 기다려. 철수는 0.8시로 저기 우주여행을 하고 와. 근데 0.8시로 등속 운동을 하고 영희는 정지. 이걸 우린 뭐라 그래? 관성 좌표계라 그래. 그래서 관성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F는 0이니까 정지한 거랑 등속 직선 운동 이것만 따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물리가 쉬워진다. 이게 이제 제 1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법칙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 학생들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F는 force예요. 힘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벡터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A는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acceleration이라 그래. 그래서 가속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acceleration, 가속도. 그 다음에 이제 V는 velocity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속력, 속도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속력 그럼 speed를 많이 쓰는데 이제 물리학적인 용어로는 velocity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V라고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니? S는 shift라 그래요. 그래서 이동거리 또는 변위라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변화량, shift. 우리 컴퓨터에도 shift 키 있죠? shift라 그래. 그래서 S에다가 이렇게 써. 우린 보통 이동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변위라는 벡터 값으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임이죠. T는 시간이다. 시간도 뭐 벡터라고 해도 되기도 하고 아니도 되는데 그냥 보통은 이런 벡터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시간이 어떤 방향성이 있다? 최근에 그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시간은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통 안에 다 들어있다. 그죠? 테서렉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5차원 공간 안에 시간이 그냥 다 들어있는 걸로. 얘네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촘촘히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근데 뭐 영어 시간에 배우면 과거 시제도 있고 뭐 미래 시제, 현재 시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하지만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는 시간은 그냥 공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어요. 이런 용어들은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알았지? 뭐 빠진 거 있니 또? 모르겠는 거 뭐 있니? M은 mass.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죠. 고유값이지. M. 그 단위가 킬로그램이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얘는 뉴턴이다. 유도량이죠. 얘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여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 있었죠? 우리 가속도는 뭐라 그랬어? 델타 T분의 V-V0라 그랬는데 우리 이거 속력이잖아. 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걸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준 거잖아.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유도량으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미터 퍼 세크죠. 속력 미터 퍼 세크인 거 너무 잘 알고 얘는 이제 미터겠지.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커지면 킬로미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시간은 이제 보통 이제 세컨드 초라 그러지. 초. 그 다음에 얘는 킬로그램. 이런 단위들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이 어디서 출발했다?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부터 출발해가지고 힘이 0이다. 즉 갈릴레이는 F가 0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이제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력하고 이 가속도 법칙이 제일 중요한데 1법칙, 2법칙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번 단원의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가속도 법칙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처럼 증명했잖아. 앞부분의 관성의 법칙에서는 F가 0일 때였어. 그러면 이제 증명할 때 F가 0일 때 증명했으니까 이제 뭐 증명하면 되니? 이거. F가 0이 아닐 때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F가 0이 아닐 때. 니네 F가 0이 아니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겠어? F가 0보다 클 때가 있겠죠. F가 0보다 작을 때가 있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 0보다 클 때를 플러스라고 잡는다. 0보다 작을 때를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부호가 있어요. 벡터 값에는. 그래서 뭐라 그러지? 수평면상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그거든. 보통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로 잡아. 그럼 왼쪽으로 향하는 걸 마이너스로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리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 뭘 플러스로 잡을 거냐? 플러스를 보통 일반적으로 한 95%, 98% 뭐예요? 최초의 속도의 방향 또는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오른쪽에 동쪽으로 간다. 이걸 플러스로 잡으면 돼.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떨어지고 있어. 아래로 떨어지고 있지. 운동을 아래로 하고 있지. 아래 방향이 플러스인 거야. 항상 그래서 문제 줄 때 최초의 운동 속도의 방향, 속도의 방향 또는 운동 방향. 우린 그걸 플러스로 기준 잡는다. 그러면 이제 힘을 줄 때 플러스로 줬다 그러면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준 거야. 이건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준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줄게. 운동 방향으로 힘. 얘는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아까 한 것처럼 분석을 해보자. F는 MA가 0보다 크다. 이제 부등식이야. MA가 0보다 작다야. 어차피 질량 M은 양수값이니까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풀었으면 델타 T분의 V-V0가 0보다 크다. 이렇게. A를 다시 델타 T분의 V-V0라고 놓고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근데 이제 이게 부등식을 풀 때 이 분모가 그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부등호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걸 우리는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1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1이 되겠지. 1초라고 하면 1이 되겠지. 그러면 0초하고 1초 사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그냥 부등호 넘기면 되죠? V1은 V0보다 크더라. V1은 V0보다 작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건 어떤 거야? 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0초일 때보다 1초일 때 속도가 빠른 거야. 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0초일 때 속도가 1초일 때보다 1초일 때가 더 느린 거지. 이렇게 된다.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가속이지. 얘는 뭐예요? 감속이지. 브레이크.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속도 법칙을 등가속도 운동식이라고 하는 식을 여기다 선생님이 유도를 할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식입니다. 이건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근데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좀 쉬울 수 있거든요. 이 나온 거를 좀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이제 원래 등가속도니까 가속도식이 있는 거야. 가속도는 외우라 그랬어. 뭐라 그랬죠? 델타 T분의 뭐라 그랬지? V-V0. 이건 진짜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외워야 되는 뭐죠? 가속도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량.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다. 그럼 얘를 그대로 예쁘게 풀어 써볼게. V는 V0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지. 예쁘게 그냥 쓰면 돼. 니네 이거 Y는 AX 플러스 B잖아. 그죠? V를 Y라고 하고 T를 X라고 하면 A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 V0는 뭐가 되는 거야? Y 절편이 되는 거야. 그죠? 1차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혹시 적분 배웠다. 미분 적분 배웠다.
아직 맛도 못 봤니? 그러면 이제 난 중딩 수준으로 이걸 풀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니네들보다 가방끈이 좀 길잖아? 그러니까 나는 적분을 알거든? 그러니까 적분을 아는 사람이 이걸 딱 봤을 때, 야, 시간 속도 그래프를 적분하면 어떻게? 그래프 아래 면적이거든? 면적이면 뭐야? 이동거리지. 그러니까 바로 이거 적분하면 선생님은 바로 튀어나온다? V0t 플러스 얘 2차로 만들면 되니까 2분의 1 AT의 제곱. 선생님은 이 식이 바로 튀어나와요. 나는 니네들보다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니네 기껏해야 이제 중졸이잖아? 거기다 니네 명함도 못 내밀어. 이제 중졸이야. 빨리 쌓아가지고 고졸되고, 빨리 쌓아가서 대졸되고, 빨리 원졸도 대학원 졸업까지 하고,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도 대학원 나왔거든. 근데 선생님이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에 못 나온 과정이 하나 있어. 유치원을 못 나왔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밝히면 안 되는데 선생님 향후 나중에 꿈이 지금도 있을걸? 지금은 역으로 강아지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죠? 반려견 유치원이 막 걔네도 낮잠 자는 시간에 다 모여서 잔다? 되게 웃겨 걔네. 다 잘 시간에 자고 막 그래요. 사람하고 똑같아. 선생님은 실버 유치원을 만들고 싶어. 요새 이제 이렇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치매 같은 거 걸려가지고 이렇게 요양원 가시면 사실 이건 그냥 아주 최소한의 그런 것만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약간 사업가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선생님이 실버 유치원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은퇴한 근데 선생님처럼 다른 건 다 했는데 최고 경영자 과정과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유치원을 못 나온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돈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시설 괜찮은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분들 실버타운 이런데 상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돈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심심하잖아. 그럼 유치원에 등원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모여서 이런 그죠? 학습 활동 같은 거 하고 아주 명사들 불러다가 강연도 듣게 하고 포크 댄스 같은 것도 배우고 밥도 맛있게 해서 요리도 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액수는 이만큼 받는 거지. 괜찮을 것 같지 않니? 선생님이 꿈꾸는 게 그거야. 왜? 선생님이 모든 학제 중에 다 나왔는데 선생님이 유치원을 못 나왔어. 근데 약간 이게 좀 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그런 게 좀 남더라고요. 유치원을 다닐 걸. 그래서 선생님이 꿈꾸는 게 실버 유치원 원장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좀 괜찮을 것 같지 않냐? 그치. 돈 좀 있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올 수 있겠지. 가면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사회활동을 하는 거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생일날 내 생일이다 할아버지 생일이다 그럼 할머니가 와서 케이크 불어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잖아요. 니네 유치원 때 다 그런 사진 하나씩 있지 않아? 그 남자친구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 있어? 첫사랑? 아니야? 어딘지 알아?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친구가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뽀뽀해주고 그런 사진 있어. 하여튼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가방끈의 문제다. 이건 적분을 배우면 니네 이거 너무 쉽게 하는데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적분으로 못 풀고 기하학으로 한번 풀어볼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니네 1차 함수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않니? t축이라고 놓고 여기를 속도 v축이라고 놓고 자 y절편이 v0요. 그래서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이지.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가 뭐야? a야. 이거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거 면적이 이게 지금 vt 그래프거든? vt 그래프에서 t초일 때 t초까지일 때 이 면적이 뭐라고요? shift 이동거리더라. 그러니까 이동거리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면적 구하면 되는 거야. 면적이 어떻게 돼? 니네 알죠? 이 사각형의 면적하고 삼각형의 면적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S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각형 면적 플러스 삼각형 면적이잖아. 그러니까 S 한번 구해볼까요? S는 V0 여기잖아요. T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의 밑변이 T죠. 이제 높이가 요만큼이지. 요만큼을 여기를 그냥 V라고 할게. 그럼 V-V0 이렇게 되잖아. 근데 V-V0는 뭐예요? 우리 여기서 나와있지? V-V0는 여기 있지? AT잖아. 얼마나 쉬워. 그래서 S를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으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에 갈 거를 니네 이제 적분 배우면 이건 너무 쉬워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집에 가서 좀 심심하면요. 집에 가서 심심하면 얘네 두 식에서 t를 소거해봐.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면 이거 식 세울 수 있을걸? 아닌가? 2학년 정도 돼야 되나? t 이퀄로 나타내갖고 여기다 t를 집어넣어서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풀면 t가 사라져. 그래서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식이 되는 거고 이게 2식이 되는 거고 이게 3식이 되는 거야. 1식이, 2식이, 3식이.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에 붙어야 돼.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 때는 이 식을 풀 수 있어. 이 식이 나와야 됩니다. 자동으로. 근데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공식을 외웠다가도 이게 t제곱인가? t인가? 헷갈리면 나중에 이제 미분적분 배우면 그냥 외워져.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 다음에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기본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등가속도.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거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 자유낙하로 바꿀 거야. 뭐가 작용한 거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 거니까. 중력은 뭐예요? F는 MA인데 이거 대신에 mg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속도인데 우리는 mg의 g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잖아. 들어봤을걸? 얘가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야. 오늘 제목이 뭐였어?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니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그러니까 이 식의 적용을 받는 거야. 어떻게 적용을 받겠어요?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에 있다가 떨어뜨린 거야. 처음 속도 얼마예요? 0이야. 그 다음에 가속도를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고 필기야. 자 이거 봐봐. 자 0에서 떨어지는 거야. 아래로 중력을 받죠. 자 떨어지니까 아래가 뭐야? 플러스야. 자 아래가 플러스야. 근데 힘이 어디로 작용해? 아래로 작용하지. 그러니까 아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야. 그럼 얘지. 운동 방향으로.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잖아. 빨라지잖아.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가 아래 방향이니까 플러스 G라고 써줍니다. 이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그대로 대입해봐. 그럼 V는 GT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 대신에 높낮이니까 H로 쓸 거야.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G, H는 V의 제곱.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우리가 써먹을 거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고1 때는 통합과학에서는 이것만 써먹지만 니네가 이제 물리학 할 때는 이게 기본식이야. 그 기본식에서 특정하게 자유낙하 운동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울 게 아니에요. 물리 2 책에 보면 이걸 다 외워라라고 하는데 외울 게 아니야.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이거 몰라도 돼. 뭐만 알면 돼. 가속도의 정의만 알아도 이거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놓고 생각하면 돼. 근데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외워줘야죠. 그럼 바로바로 튀어나오고 대입해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 나왔는데 거기서 네 유도하고 있을 거야? 난 이거 유도하면 끝나. 그러니까 유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외워야 돼요. 유도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야. 자유낙하는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됐지? 이게 뉴턴이 만든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오늘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뉴턴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릴레이의 사고실험 2가 여기 나옵니다. 이 앞에 있는 거 우리 얘를 원이야. 얘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레이 사고실험 2예요. 이렇게 되지. 그래서 갈릴레이 사고실험 2는 갈릴레이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피사의 사탑 실험도 유명해. 그래서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지죠. 같은 높이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진다. 물론 여기에는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실험도 했는데 그건 직접 실험한 거야. 사람들 모아놓고 직접 보여준 거고 1kg짜리 쇠공하고 3kg짜리 쇠공을 갖다가 피사에 샀다면서 누가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전부 3kg짜리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야. 똑같이 떨어져. 그거를 똑같이 떨어지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쇠공의 크기를 똑같이 한 거야. 속을 하나는 텅 비게 한 거야. 가볍게. 근데 크기는 똑같이 해. 크기를 똑같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기의 저항력을 똑같이 받게 하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 얘기가 뭐야? 중력과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되게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갈릴레이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하죠. 빗면 실험을 하지. 여기가 이제 세타야. 조금 심화 과정이긴 한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설명을 해줄게. 자, 선생님이, 우리 태용이한테 빗면을 좀 만들어 오라고 숙제를 냈어. 실험할 거라고. 근데 놀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12시에 생각이 났어. 뭐지, 이런 재료도 없잖아. 우리 선생님이 착하고 바보 같으니까, 태용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생크림이 있어. 생크림으로 그럴싸하게 빗면을 만들어갖고 거기다 초코 같은 거 뿌려갖고 나무 질감 나게 딱 해갖고 눈속이 말라고 가져온 거야. 선생님 빗면이요. 선생님 거기다가 뭐 하려고 그랬어? 쇠구슬을 떨어뜨리려고 그랬어. 결과 뻔하죠? 쇠구슬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안으로 쑥 빠져버리겠지. 선생님한테 죽도록 맞았어. 그 다음날 이제 아빠하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런 널빤지로 딱딱하게 빗면을 만들어갖고. 자, 어제 여기다가 쇠공을 올려가지고 쇠공이 아래로 훅 꺼지는 거를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뭐만 작용하는 거야? 아래로 작용하는 힘, mg만 중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벡터의 분해라고 하거든. 근데 그 다음날 딱딱한 널빤지를 만들어 갖고 와서 빗면에다가 얘를 굴렸어. 그랬더니 아래로 빠질 수 없죠. 딱딱하니까 얘가 분명히 이렇게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로 작용하는 이 중력이라는 벡터를 갖다가 이 빗면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힘을 분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평성분하고, 그죠? 이 수직성분, 요거를 X벡터라고 할게. 이걸 Y벡터라고 할게. 이렇게 바꿀 수. 그래서 우리가 중력 mg라고 하는 힘을 어떻게? X벡터하고 Y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세타니까 너네 이제 삼각함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닮은 꼴이죠? 여기가 세타지. 그래서 요걸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얘가 x야. 그죠? 그림이 좀 평행사변형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봐봐. 여기 하면 이제 여기서 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볼까? 사인 세타는 빗면분의 높이죠? 그러니까 mg분의 높이면 뭐예요? x죠? 이렇게 나타나. 근데 코사인 세타는 mg분의 y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x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mg 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벡터는 mg 코사인 세타다. 여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알아는 두세요. 그래서 앞으로 빗면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애는 무조건 뭐다? mg 사인 세타야. 그 다음에 요거 나중에 이제 수직항력이라고 하거든. 이 빗면에 수직으로 누르는 힘, 요거를 떠받치는 힘을 우리는 수직항력이라 그래. 힘의 크기가 같은 거. 이거 나중에 수직항력 n이라고 나타내는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mg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빗면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갈릴레이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봐봐. F는 MA요. 그런데 이게 mg 사인 세타로 내려올 거요. 이렇게 되지. 따라서 빗면 어떻게 된다?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더라. 이렇게 알아낸 거지. 빗면 운동에서의 가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수식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갈릴레이가 뭐 한 줄 알아? 뭐 했게? 빗면. 이렇게 빗면에다가 여기 이제
세타라는 각도가 있는데 여기다가 m이라는 물체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어? mg sin 세타가 된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얘를 갈릴레이가 이 각도를 조금 세웠어. 좀 높아졌겠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세타가 커졌지?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된다? mg sin 세타. sin 세타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얘는 mg sin 세타 이렇게 되겠지. 이걸 더 세웠어. 여기 이렇게 있겠지. 이걸 더 세웠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떨어뜨리면. 물론 여기 이제 왜 사고 실험을 했겠어?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빗면에서. 이거 어떻게 되니? 얘는 mg의 sin 90도가 되겠지. 너는 sin 90도 뭐지? 1. 그러니까 F는 뭐야? mg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가속도가 G로 일정하다. 그걸 이제 실제 이론은 이렇고 실제 실험을 한 게 뭐예요? 너네 피사의 사탑 실험이야. 너네가 이런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사의 사탑 실험이 이렇게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에다가 여기서 이제 똑같은 크기의 1kg짜리하고 3kg짜리를 떨어뜨린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바닥에 어떻게 된다? 동시에 닿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에 상관이 없다야, 가속도는. 그죠? 0에서 출발해가지고 V가 되는 거잖아. 0에서 출발해서 V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동시에 같은 시간 T에 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T 분의 어떻게 된다? 나중 V에서 처음은 0이니까 이게 같잖아, A로. 이게 뭐예요? 중력가속도 G라는 얘기지. 그래서 모든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중력가속도를 갖더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 다 똑같이 떨어져. 우리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무조건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간은 다 똑같아.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적어봅시다. 여기 옆에다 조그맣게 써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물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같이 같은 시간에 떨어진다. 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이걸 갖다가 뭐 수식으로 쓴다 그러면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작용, 반작용. 내가 벽에다가 F란 힘을 주면 벽이 나한테 F란 힘을 주는 거야. 그게 작용, 반작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는 이렇게 쓴다. 우리 그동안 이제 수식으로 증명하듯이 그렇게 했으니까 1법칙, 2법칙을. 작용, 반작용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데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하고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힘의 평형이야. 물리에서는 이 작용, 반작용하고 힘의 평형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작반이라 그러죠. 작용, 반작용하고 자, 비교합시다. 힘의 평형을 비교해보자고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거 작용, 반작용하고 힘의 평형을 선생님이 공통점을 이 하트에다 집어넣어 볼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첫 번째, 힘의 크기가 같더라. 절대값이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이 180도로 반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일 작용선상에서 힘이 작용한다. 이 동일 작용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물체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동일 작용선에 만약에 힘이 이쪽에도 이렇게 작용하고 이쪽에도 이렇게 작용하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이게 딱 정지해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동일 작용선이 아니고 얘는 여기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얘는 이렇게 잡아당겼다고 해봐. 그럼 작용선이 여기고 작용선이 여기죠? 작용선이 다르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돌아가 버리지. 우리 나중에 이제 고2 때 배우는 돌림힘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동일 작용선상에 힘의 평형하고 작용, 반작용이 다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하고 힘의 평형을 갖다가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 작용, 반작용은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더라.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의 3요소에서 작용점 크기 방향이 있어요. 작용점이 같으면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작용점이 다르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합력 계산이 불가합니다. 반면에 힘의 평형은 뭐예요?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는 거야. 한 곳에 있어. 그러니까 작용점이 한 곳에 있으면서 힘의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180도 차이 나니까 마이너스 값이니까 0이지. 그래서 얘는 R자임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힘의 평형은 R자임이 0이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아니 아까 앞부분에서 했지? 관성의 법칙 했잖아. 그럼 뭐 어떤 경우야?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힘의 평형하고 작용 반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그 예를 드는 게 우리 이제 이렇게 사과예요. 책상입니다. 지구예요. 그래서 지구 위에 책상 위에 사과가 지금 어떤 상태야? 정지 상태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러니까 사과라고 써줄게. 그리고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고 얘는 large m인 지구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힘의 평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작용 반작용을 한번 표시해 보려고 그래. 자, 여기에 이제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 그래요?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사과를의 작용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과를에다가 점을 찍었어.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의 반작용, 작용 반작용이 누가 있냐면 같은 라인에 동일 작용선상에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어. 만유인력은 뭐예요?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지? 니네 그래서 물리를 못하는 거야.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사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주 공간상에 사과하고 지구가 있다 그러면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겨.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는 거야. 같은 힘의 크기로. 이게 만유인력이야.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 근데 사과에 비해서 지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이 공간에서는 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이 분필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그 힘의 크기는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중력은 F는 mg라고 씁니다. 이게 중력이야. 만유인력 우리 어떻게 써요? F 뉴턴의 만유인력 상수 g를 쓰고요. 둘 사이의 거리 R의 제곱에 그 다음에 질량의 곱으로 이렇게 된다. 서로 비례 관계에 있고 거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R의 제곱꼴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까지를 우리는 R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너네 생각해 지구 반지름 6,400km잖아. 책상 기껏해 1m, 1.5m, 2m잖아. 6,400km에서 1m, 2m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죠. 그래서 R값은 지구 반지름이라고 해도 돼. 또는 행성의 반지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라고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 값이 중력이죠. 이게 이제 어떤 행성이냐에 따라서 이 행성의 질량하고 그 행성의 반지름이 이렇게 작용이 되겠지. 이게 의미 있는 숫자가 되려면 R값이 한 인공위성 정도?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한 400km, 500km 정도 돼야지 그게 좀 계산이 되는 거지. 기껏해야 책상, 사과나무 2m, 3m 이 정도는 세 발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그냥 그 행성의 반지름으로 계산해주면 되더라. 이게 중력이고 만유인력이야. 그런데 얘네 둘은 뭐라 그래요? 작용, 반작용이잖아. 이건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돼.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데 계산하면 안 돼. 이유는 뭐예요? 작용점이 서로 다른 데 있어. 그치? 사과에 있고 지구에 있어. 이건 그래서 계산할 수가 없는 힘이야. 작용, 반작용. 그런데 사과가 너무나 다소곳이 책상 위에 서 있잖아. 정지해 있잖아. 왜 그래? 얘 F가 0이야. 정지란 얘기는 F가 0이야. R자임이 0이야. 그러면 힘의 평형이 작용했단 얘기야. 어떤 힘이 작용하더라? 이런 힘이 있더라는 거지. 무슨 힘이야? 수직항력이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책상변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야. 어때요? 사과를 작용점이 같지.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고 작용점이 같으니까 얘는 F는 0이야. F는 0이면 뭐라고요?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정지에 있었으니까 사과가 정지에 있는 거야. 선생님, 등속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은 어떤 경우? 하나 더 해봐. 여기다 해볼까?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예요. 여기에 나무가 하나 있어.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나뭇가지에 거미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거미가 줄을 타고 M이라는 질량을 가진 거미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얘 어떻게 되냐면 지금 거미가 일정하게 쭉 내려오고 있어. 등속 직선 운동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야. 얘를 갖다 분석해 보자고. 자, 얘 어떻게 돼요? 지구가 거미를 끌어당기는 게 중력이야. 지구가 거미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 F는 mg. 그 다음에 이거에 같은 작용선상에 만유인력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은 뭐라고요? 우리 거미도 지구를 끌어당겨. 거미가 지구를 끌어당겨. 그래서 얘네 둘 힘은 뭐라 그래요? 우리 작용, 반작용력 계산할 수가 없다.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 거미 입장에선 지금 얘가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지. 처음 속도가 있었어. 계속 똑같이. 그러면 얘를 끄집어 당기는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제 장력이라고 하죠. 줄이 끌어당기는 우리 텐션이라 그래. 장력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 거미줄이? 그렇지. 거미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힘하고 이 힘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미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F가 0이다. 그런데 처음 내려오는 일정한 속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 우리 뒤에는 영상으로 보자. 네. 이렇게 된다. 두 개 다 똑같은 얘기예요. F가 0일 때야. 그래서 우리가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여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안 지울 거니까 바로 진행합시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어? 이제 만유인력 법칙도 나왔고요. 만유인력은 이거는 이제 뉴턴이 만든 식이야. 두 물체가 서로 얘하고 비례하고 얘하고 질량에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두 개가 비례하니까 곱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얘도 거리의 제곱에 거리에 반비례하고 얘도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식을 만든 거야. 비례상수 G로 놓고 G를 갖다가 이제 만유인력 상수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계산하면 안 되는 거지만 숫자로는 절대값으로는 같은 값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mg하고 g하고 r의 제곱하고 여기 m하고 m이 같다고 이렇게 수식으로 쓰게 되면 여기서 m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계산상의 중력 가속도는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어떤 행성의 반지름에 그 행성의 질량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니네 어떤 행성의 중력이 얼마나 셀 거냐는 그 행성의 질량이야.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그 행성의 크기야. 행성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겠지. 뭐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중력 이상을 우리가 측정해갖고 발 밑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발 밑에 만약에 금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내 무게가 중력 가속도가 크게 측정이 되니까 내 무게가 많이 나갈 거야. 내 체중을 재는데 여기가 유독 많이 나가요. 그럼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중금속 같은 게 들어있는 거야. 금이 있을 수. 반면에 중력 가속도가 적게 측정이 되면 누가 있는 거야? 석유. 그래서 석유 탐사할 때 석유 보면 니네 알죠? 석유 밑에 저장돼 있으면 그 위에 천연가스가 있어. 기체가 있다고. 그러니까 밑에가 텅 비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암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중력이 적게 작용한다고. 그래서 석유 탐사할 때 제일 먼저 중력 이상을 탐사한다고. 그래서 중력이 적게 나오면 거기에 액체나 기체가 있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중력이 크게 측정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밑에 중금속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건 질량이고 이건 반지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지구가 좀 극단적으로 그렸지. 약간 타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로 쪽하고 세로 쪽이 이렇게 있으면 가로 쪽이 장반경이다 이렇게, 세로 쪽을 단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여기가 적도죠. 여기가 이제 극지방이지. 우리 여학생들은 체중에 되게 민감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중력이 체중이잖아요. mg, 무게, 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적도 지방에 재면 반지름이 기니까, 반지름이 길면 무게가 적게 나가. 그래서 적도에 가서 체중을 재면 그게 자기 체중이라고 주장할 거야. 왜? 조금 나오니까. 오히려 극지방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체중보다 훨씬 더 나가. 왜? 반지름이 짧기 때문에. 짧으면 이 값이 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김에 이제 또 니네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어야죠. 질량. 우리 질량은 매스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무게. 무게는 이제 우리가 힘으로 표현을 하지. 얘는 이제 뭐예요? 웨이트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얘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의 단위죠. 무게는 킬로그램 중력이 작용했다 또는 킬로그램 F 뭐 이런 식으로 쓰죠. 또는 뉴튼 이런 단위를 쓰잖아. 이게 전혀 다른 거야. 질량은 뭐 고유량이라고 그러죠. 무게나 이거는 중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에 따라 다른 거야? 장소에 따라 다른 거야. 그래서 달에서 다르고 지구에서 다른 거야. 자, 얘는 그래서 질량은 측정할 때는 뭐를 쓴다? 우리 양팔저울이죠. 양팔저울로 비교하는 거야. 얘는 뭐예요? 우리 체중계라고 하는 저울 있죠? 그냥 눈금으로 바로 나오는 거. 일반적인 저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양팔저울이 이렇게 있다 그래봐.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 60kg이거든? 60kg짜리 킬로그램 원기를 60개 여기다 딱 올려놓고 선생님을 여기다 딱 올려놓으면 딱 평형을 유지했어. 아, 그러면 60kg짜리 질량을 가진 애가 지구에서 중력이 작용하고 나도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게 평형을 이뤘대? 그럼 넌 60kg의 질량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지구야. 달에 똑같이 이걸 갖고 가잖아? 장소가 변했어? 달에 갖고 가도 달에도 똑같이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을 거고 달에서도 똑같이 잡아당길 거야. 그러면 또 평형을 이룰 거야. 그럼 달에 가서도 내 옆에 60kg짜리가 나랑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달에 가도 내 질량은 60kg인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구야. 여기가 달이에요. 똑같은 체중계를 갖고 여기다 올려놓고 선생님이 여기 딱 올라갔어. 그랬더니 지구에서는 지구 중력이 60kg 중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무게가 60kg 중이야. 600N이지. 그런데 달에 갔더니 달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지 중력이. 그러니까 얼마로 측정이 되겠니? 똑같은 저울을 갖고 가서 선생님이 올라갔는데 나는 10kg 중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60kg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게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얼마나 밑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구에서 높이뛰기를 1m 뛰었다. 그럼 달에 가면 나는 6m를 뛸 수가 있는 거야. 약하니까. 구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김에 질량하고 그 다음에 무게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중력이 적용하는 건 무게를 많이 쓰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 M이라고 쓰는 건 다 질량의 개념이다. 단위는 킬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니네는 야, 너 체중이 얼마니? 라고 하면 60kg 중에 이렇게 써야 돼. 600N이에요. 이렇게 쓰든지 9.8을 곱해야 되죠. 그냥 귀찮아서 10을 곱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너 체중이 얼마니? 무게가 얼마 나가니? 몸무게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나 60kg? 틀린 거야. 질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난 60kg 중 지구 중력에 60kg이 작용하는 중력을 받고 있는 게 내 체중이야. 그럼 달에 가면은 거기에다가 곱하기 6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럼 10kg 중이 되겠지. 정확히 구별이 되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다 완료가 됐어요. 우리는 뉴턴도 지금 돌아가셨고 갈릴레이도 다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동안 이제 배웠는데 이제 뉴턴이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뉴턴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수업을 들어보니까 뉴턴이 별거 없지.
다 아인슈타인 거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갈릴레이 거 다 전부 다 베낀 거야. 뭐 그럴 능력, 똑똑해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에 남기려고 그렇게 책도 내고 자기 기록물을 그렇게 남기는 거야. 대통령들 봐봐요. 자기 치적이라 그러지. 자기 잘한 일들은 막 해놓잖아. 왜? 나중에 니네가 그런 걸 배우거든. 역사로. 그 남아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나쁜 거는 삭제하고 좋은 것만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야. 인간이 그게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그래도 하나를 남기죠. 미안한 거,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 뉴턴도 사고 실험을 남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니네 또 들어보면 되게 찝찝해. 이거 갈릴레이가 만들어 놓은 거 융합한 거야. 복합적으로 융합한 거야.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뉴턴은 무슨 사고 실험을 했냐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얼마니? 에베레스트. 얼마인지 알아? 그 정도는 알아야지. 8,848m. 그러니까 지금도 높아지고 있어. 얘네가 대륙이 부딪히기 때문에 솟아오르고 있거든.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높이를 측정한 내용인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지금 8,848m로 알고 있는데 더 높아지고 있대. 8.8km야. 8.8km야. 지구예요. 지구 반지름 얼마라 그랬지? 6,400km야. 지구 반지름이 6,400km야. 니네 여기다가 8km 표시할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지구를 보면 울퉁불퉁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매끄럽게 보이는 이유가 지구 반지름이 6,400인데 제일 높은 산이 8km야. 여기 표시도 안 돼. 그런데 눈에 띌 만큼의 높은 산이 필요한 거야. 뉴턴이 그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산이 없잖아. 그래서 뉴턴은 사고 실험을 한 거야. 이런 크기의 산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비교해보면 한 3,000km 되겠네, 높이가. 그죠? 한 3,000km 되는 이런 높은 산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 높은 산에서 m이라는 질량을 가진 공을 수평 방향으로 던져보자 이거야.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이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던지자는 거야. 근데 지금 지구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던지면 어떻게 될까? 떨어져야 되지. 떨어져야 되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얘를 던지면 이렇게 떨어질 걸. 얘를 던지면 이렇게 좀 세게 던지면 이렇게 떨어질 걸. 조금 더 세게 던지면 어쨌든 떨어질 걸. 조금 더 세게 던져도 가다가 떨어질 걸. 조금 더 세게 던져도 떨어질 걸. 조금 더 세게 던지면 계속 떨어지는데 얼랄라 계속 떨어지는데 얼랄라 계속 떨어지는데 얼랄라 계속 떨어지는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거 이해되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살짝 던지면 떨어져. 그냥 날아가다 떨어져. 그런데 지구 공률이 있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속력이 되면 얘가 빙글빙글 돌더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이 속도를 제1 탈출 속도라고 그러고 이 정도 되더라는 거야. 초속, 수평 방향으로 1초에 7.9km를 날아가게끔 던지잖아? 그러면 이게 성립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도 1초에 7.9km 날아가는 걸 던질 수 있는 사람 없잖아. 나중에 이제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거 하고 있잖아. 로켓을 쏘는 거지. 그러면 지구를 빙글빙글 도는 그게 뭐 인공위성이잖아. 지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거보다 더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됩니다.
지구 중력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여행을 하려면 이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던지면 이 중력을 떨어지지 않고 탈출해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그게 탈출할 수 있는 속도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11.7인가 그래. 이게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이거 그래서 제1 탈출 속도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제2 탈출 속도. 이 정도 된다. 참고로 알아둡시다. 이런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입니다. 이게 니네들한테 제일 어렵게 나오는 통합과학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파트다. 이것 때문에 니네들이 힘들어한다. 어디를? 이 부분을 확대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왜 어렵냐? 2D다. 그동안은 전부 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전부 다 니네 물리학 고2 때 가도 전부 다 이거 좌우 아니면 위아래야. 근데 얘는 어떻게 돼? 공간상을 날라가.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물리2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2 내용에서 이게 통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야. X성분하고 Y성분을 니네가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높은 건물이 있어. 지면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건물에서 여기서 어떤 물체를 얘를 갖다가 V0라는 속도로 던집니다. 얘를 뭐 3m/s로 정해볼까? 이렇게 던졌어.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에 1초일 때 여기, 2초일 때 여기, 3초일 때 여기, 4초일 때 여기 이렇게. 그래서 처음 속도 3m/s로 4초일 때, t4초일 때 바닥에 도달하더라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 놓고 우리한테는 무슨 문제를 주냐면 여기 높이가 얼마일 거냐 문제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여기를 수평 도달거리라서 이게 얼마일 거냐 묻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 R을 우리는 수평 도달거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높이겠지? 우리한테 주어진 건 지금 이제 떨어질 때, 바닥에 닿을 때 4초 걸렸다 라고 하는 거랑 처음 속도 3m/s를 줬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1초일 때 여기를 지나고, 2초일 때 여기를 지나고, 3초일 때 여기를 지나고, 4초일 때 여기를 지나더라. 근데 이게 좌표평면 XY 평면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는 1D만 배웠잖아. 근데 이게 2D로 나왔죠. 그럼 1D로 환원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돼? 이걸 1D로 환원하는 방법은 불빛을 비추면 돼. 선생님 야구도 하고 막 축구도 하고 그러는데 야간 경기 할 때 보면 어떻게 되니? 헤드라이트를 비춰주잖아. 막 그림자가 막 이쪽에서 비추면 그림자가 4개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헤드라이트를 비춰볼 거야. 그래서 아래로 비춰볼 거야. 얘가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아래로 불빛을 비추면 이제 얘가 어디야? 처음 출발이 여기서 출발했어. 1초 후에 여기야. 2초 후에 여기야. 3초 후에 여기야. 4초 후에 여기야. 이렇게 되게 보이겠지? 어때요? 어때요? 몇 초? 등속이지. 그래서 X축 성분은 등속 직선운동. 몇 초 동안에? 4초 동안에. 그러면 R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수평 성분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수평 성분은 V0가 3m/s야. 3m/s에다가 몇 초 걸렸어? 4초 걸렸어. 몇 미터예요? 12m. 끝. 뭐야? 관성의 법칙. X축은 관성의 법칙이야. 힘이 없어. 0이야.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 봐봐. 니네 수평성분에 무슨 힘이 작용해? 아무 수평성분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 지금 여기 힘은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다고. 근데 수직으로 작용하잖아. 수평 성분으로는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무슨 운동? 등속 운동. 너무 쉽죠? 그럼 이제 Y축 계산해야지. 이쪽에다가 불빛을 비추는 거야. 그러면 이 벽면에 자 어떻게 그림자가 생겨?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겠지? 그 다음에 여기 생기겠지? 그 다음에 여기 생기겠지? 니네가 봐도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1초 때, 2초 때, 3초 때, 4초 때 점점 빨라지지. 무슨 운동이야? 자유낙하야. 자유낙하. 아까 앞부분에서 자유낙하 자 어떻게 됐어? 기억나? V는 GT잖아. 그 다음에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었잖아. 그 다음에 EGH는 V의 제곱이었잖아. 이 공식 기억나죠? 이건 아랫방향을 따질 때만 쓰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니네 조심해야 될 게, 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헷갈려하는 부분이. 여기다가 Y라고 쓰세요. Y라고 쓰세요. 이 V0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니네가 이 V0하고 이 V하고 막 헷갈려버리기. 이거는 세로 성분의 속도만 따지는 거야. 괄호는, 수평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3m/s야.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되지?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높이 H는 2분의 1 곱하기 얼마로 할까? 9.8로 해도 되고 9.8 m/s의 제곱이 G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예요? 4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돼. 근데 보통 계산하기 편하게 10으로 준다고. 10으로 계산하면 4, 4, 16에 80m네. 니네 80m 높이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4초 후에 머리 깨져.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얼추 비슷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바닥에 내리꽂히는, 이것도 구해볼까? 바닥에 여기 닿는 순간에 VY 계산하면 돼요. 얼마야? 10m/s의 제곱. 10으로 계산하자. 계산하기 편하게. 얼마예요? 4초.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40m/s야. 머리 깨져요. 엄청 아프겠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니네들을 헷갈리게 한다고.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수평하고 수직 성분, 연직 성분이라 그래? 연직 방향이라고 한다. 수직이라고 안 하고. 아랫방향, 윗방향을 연직 방향, 연직 위로, 연직 아래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연직 아래 위로는 무조건 얘를 씁니다. 수평 성분은 힘이 없다. 얘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식을 쓰면 되는 거고, 수평은 등속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속력에다가 시간만 곱하면 이동거리가 나온다. 너무 쉬워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문제 어떻게 줄까? 이제 니네들한테 변형은 거리를 주고 시간을 맞추라고 하고, 높이를 주고 시간을 맞추라고 하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던질 때 처음 속도를 4m/s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5m/s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시간은 얼마일까요? 4초. 시간은 4초야. 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야. 단 세게 던지면 멀리 나가는 거야. 그러나 같은 시간에. 이렇게 떨어뜨려도 1초면 이렇게 던져도 1초에 떨어지고 이렇게 던져도 1초에 떨어지고 이렇게 던져도 1초에 떨어져. 수평 성분이 빠르면 멀리 나가는 거야. 그러나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시간은 같다. 그거 우리 아까 피사에서 다 똑같잖아. 왜? 힘은 아래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옆으로 던지나 마나 옆으로 수평 성분에 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기준은 아랫방향 기준이야. 그래서 높이가 결정짓는 거야. 아랫방향은. 이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높이면 무조건 같은 시간에 떨어진다. 이게 핵심이야. 수평 성분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등속 직선 운동. 이게 핵심이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 된다.